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얀마인드 대표 맡고 있는 오정민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었고 지금 업력 7년 된 법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피보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퍼블릭 IR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그 사업은 모네타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모네타이제이션이랑 AI의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줄로 표현하자면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하루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모바일 앱들의 매출을 증가시켜주는 B2B SaaS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시장은 200조 원이 넘는 인앱 퍼체이스 시장인데요. 그 IAP라고 로도 부르는 이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어학학습 앱부터 뭐 피트니스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시장을 이루면서 연간으로는 13%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시장일 텐데요. 이게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런 곳에만 편중돼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앱 안에서 결제해서 쓰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것은 이제 이 인앱 퍼체이스로 결제되는 결제액들을 저희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매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구독권인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을 이제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디지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약간 고무줄처럼 이렇게 결제 페이지를 튜닝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저희가 매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 프로모션은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게 디지털 프로덕트고 결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로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인력의 이제 투입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도입이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마진 압축의 딜레마라는 이슈인데요. 프로모션을 했음에도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매가를 어떤 구독권이나 인앱 아이템인 경우에 50%를 할인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과는 달리 결제율이 10%만 늘었다라고 해보면 총 매출은 곱하기 했을 때 4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주 야심차게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구현하고 했지만 결제율이 얼마 늘지 않는다면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죠. 저희가 모바일 앱을 7년간 개발해 오면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운영했었는데 이런 현상들을 종종 겪어왔고, 다른 회사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이 프로모션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고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미결제자를 예측해서 그 미결제자들에게만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1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벤트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합니다. 앱 안에서 버튼 클릭부터 회원가입 여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AI에게 전통적인 MLL 방식으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정의를 해서 결제할 사용자, 미결제자 이렇게 분류해서 하게 되고요. 미결제자에게는 어떤 시간 제한이 있는 회원님만을 위한 어떤 할인 이벤트다 해서 일시적으로 떴다 사라지는 이런 스팟성 이런 프로모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SDK로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하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고객사에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바일 앱을 오랫동안 개발해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테스트베드가 있고요. 그 테스트베드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이 기존의 무료 유저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런 앱 같은 경우에 잘 나온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시적으로 80%까지 결제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다 다른 앱들에도 적용된다면 이 산업계 전체를 이렇게 매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이 그냥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노출 대상을 정하는 거는 뭐 그렇게 데이터 분석가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보여줄지, 그리고 할인율도 개인별로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할인 기간, 아까 뭐 30초만 뜨고 없어질지, 뭐 1시간 뜨고 없어질지 이런 파라미터까지 아주 정교화해서 프로모션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AI가 잘 동작할 때만 성립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장에 비슷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플레이들이 있느냐? 저희랑 같은 방식은 글로벌에 정말 샅샅이 뒤져보셔도 없고요. 다만 이 인앱 퍼체이스를 데이터 분석해주고 A/B 테스팅을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만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IAP SaaS 분야에서 레버뉴캣이라고 하는 회사가 고객사 3만 개를 필두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결제 페이지를 제공하고 이것들이 이제 결제 전환율이 어느 것들에서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불과하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도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될 텐데요. 자동으로 매출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은 글로벌에서 저희 회사가 유일하고, 그나마 이 분야에서 ML 베이스로 동작하는 경쟁사는 아답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조차도 결제 페이지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집어넣으면 각 사용자별로 가장 잘 동작할 결제 페이지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해주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스가 다 잘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아답티 같은 경우에도 결제 페이지를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와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ML 모델 자체에 이제 어떤 엣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플랫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시작을 하지만 향후 외부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더 나아가서는 키오스크에서 짧은 그 유저의 비헤이버 패턴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완전 이제 그 짧은 세션에서도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 모델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만약에 100억 매출을 연간으로 하는 고객사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의 적용으로 인해서 매출이 20억이 늘어났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고객사가 열심히 해서 매출이 증가된 10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증가시킨 매출 증분에 특정 퍼센트를 과금하는 수익 모델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고객사 두 자릿수는 만나봤는데 이런 프라이싱 모델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었고, 오히려 이것들을 어떻게 잘 과학적으로 발라내고 과금을 이제 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추후에 미팅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7년째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법인 내에 레드키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들 300만 명의 결제자들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 자체도 이 앱 내에서 10억 원 정도의 연간 매출이 꾸준하게 반복 매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오늘 이곳에서 본 누군가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를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려면 자체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하고요. 이 결제 플로우를 태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결제자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회사의 협력을 통해서 혹은 지금부터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테스트 베드와 결제 데이터를 수년간 글로벌하게 모아왔고,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현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일정 기간 돌렸을 때 어떤 효과로 이제 전개될 거라고 저희는 믿냐면, 1번 볼 때 이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적용시키면 고객사의 매출이 증가를 할 겁니다. 당연히 레버뉴 쉐어이기 때문에 저희 매출도 동반 상승하겠죠. 그럼 고객사가 이제 성장 여력이 생겨서 마케팅도 하고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자 수 증가와 함께 데이터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 AI 플라이휠이 아주 깨끗하게 형성되는 몇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앱을 필두로 POC를 했었고, 외부의 고객사 두 곳을 확보해서 현재 이제 외부 데이터로도 POC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파운더 3명이서 창업 이래로 계속 경영을 해오고 있고요. 전부 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수학한 데이터 관련 전공자들이고, 이쪽 분야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다른 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엔지니어 중심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창업뿐만 아니라 이전 창업도 같이 한 이력이 있어서 10년 넘게 같이 스타트업에서 동가동록한 그런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10명 정도 파운더들 포함해서 인하우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팀원들인데요. 대부분 카이스트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글로벌 사스를 좀 지향하는 이런 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고려대 윤수직 교수님과 R&D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림 데이터, 아까 이벤트가 쭉 스트림 형태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일 텐데요. 이 분야에서 거의 국내에서 최고 탑 이제 연구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 리서치 협력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4년도에 현재 이 비즈니스를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SDK 베타 버전 만들고 있고, 컨설팅 형태로 아까 POC를 외부랑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POC를 할 수 있는 고객사 10곳을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내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SDK 기반으로 고객사가 직접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설치형 SDK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저희가 25년도까지는 이게 매출을 직접 건드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조금 소형 고객사들 위주로 영업을 할 예정이고, 26년도부터는 이제 조금 매출이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고객사들 타겟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단일 앱으로 굉장히 매출을 크게 하는 플레이어들은 100억, 1000억도 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글로벌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들 저희가 200개 정도 선만 잡는다
한다면 충분히 수백억 매출을 RS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겨우 매출 20%를 향상을 만들어냈을 때를 가정했을 때고,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훨씬 더 큰 매출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AI 기반의 앱 매출 자동화 솔루션 모네타이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강훈 수석심사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한 20년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소셜 커머스 모델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할인을 해주면은 그게 그냥 가격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연관지어서 사실 일시적인 매출 상승은 기대가 돼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재결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미래 매출을 당겨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출을 쉐어받는 게 사실 좀 과금 구조가 조금 다소 공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는 재결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중거 가격, 그러니까 고객이 인식하는 이것의 정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는 결제할 사람들한테는 정가로 결제를 시키고 결제 안 할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의 매출을 갉아먹는 효과보다는 플러스 알파 마진만 만들어내는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이 특히 마켓컬리 얘기를 저희가 고객사랑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고객들이 오히려 이 패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인된 가격, 할인 쿠폰에 적응이 돼서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우리 매출을 갉아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고객사가,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장바구니 담아놓고 어떤 특정 상품들은 쿠폰이 나오는 걸 알게 되면 구입을 안 하고 계속 유예를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 AI가 계속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강화학습 형태로 이걸 개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뷰징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저희 모델들도 그런 패턴들을 인식을 하고 점점점 보수적으로 액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아예 0은 아니겠지만 저희 AI 방식으로 했을 때 최소화될 수 있고, 미결제자 예측을 정말 정교하게 잘 해낸다면 그런 리스크 자체를 거의 0에 가까이 수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여경 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팀 구성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커머스 쪽 경력이나 아니면 좀 저희가 이제 B2B 쪽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영업 쪽이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따로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편의상 마켓컬리 예시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저희 타겟은 커머스 앱은 참고로 타겟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커머스 앱은 원가 구조가 있고 재고에 대한 어떤 포뮬레이션도 저희가 모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앱 퍼체이스 형태로 게임도 사실 초기 타겟은 들어가 있지 않고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앱들이 저희 주요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세일즈 관련돼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하던 사업이 이제 그 B2G 혹은 B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바일 앱을 이제 그 고객사에 뭐 납품해주고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이런 B2B 영업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계단 떼기도 하고 진짜 고객사 제가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 해봤어서 아주 전문가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경험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사업이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이커머스 향으로 원래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라이즈나 뭐 블럭스 막 그런 사업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이커머스 향이 아니고 뭐 다른 쪽이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좀 계속 궁금한 거는, 이게 과금력이 진짜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너를 두 배 더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절반을 가져갈게 하는 게 되게 워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언제 매출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때문에 늘어난 매출인지 그걸 증명하는 것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워킹할 수 있는 진짜 그러면 섹터가 어떤 유형의 앱들이 이게 워킹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정말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과금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과금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고객사 여러 곳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고객사들의 반응은 이건 약간 느낌, 이거 주관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객사는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주는 걸 바랍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만났던 주요 고객들은 매출이 보통 한 20억 언더인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저희가 2억 올려줬을 때 거기에다가 일단 특정 퍼센트 과금하는 모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다만 퍼센트는 대형 고객으로 될수록 좀 조절돼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조절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정말 뭐 1,000억 이렇게 한 뭐 듀오링고 이런 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용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산할 것인가는 저희가 오늘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정확한 테크닉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약간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걸 그 델타를 발라내실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난 비밀은 아니고 그 베이스라인 그룹을 항상 두고 있으면서 그 베이스라인 그룹이랑 저희가 관리하는 매출 집단이랑 계속 비교를 통해서 이건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테크닉들 통해서 저희가 고객사한테 과금한다면 그런 분쟁은 없고 오히려 그걸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에 집중하고 고객사는 명확하게만 저희가 성과를 하고 그 RS 방식을 납득하신다면 충분히 바이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소형 고객이긴 합니다만 두 곳 고객과도 지금 충분히 이런 논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좀 학습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하정 책임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답변하실 때 대다수 고객들이 매출만 올려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답에서 매출의 요인이 오로지 가격에만 있는 것 같다라는 약간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이 나는 과정에는 뭐 서비스도 있고 뭐 안에 UX, UI 구성도 있고 어디서 이탈을 되는지에 따라서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모션만 하면 무조건 매출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함정에 대해서 고객사들이 어떻게 그 바로 이해가 납득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인앱 결제에다가 머신러닝을 입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마다 앱마다 개발 언어나 환경이 다 달라서 이게 SDK로만 동작이 되는 기술이 과연 다 적용 가능한 건지 그래서 뭐 개발 커스터마이징 하는 요소가 없는지 스케일업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자면 고객사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니즈는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자기네들 UX 라이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룩앤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려는 니즈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아까 완전 자동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솔루션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템플릿 베이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띄우는 형태로 하고 텍스트만 들어간 형태이면 모든 앱에 기본적으로 기본 템플릿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솔루션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커스텀하게 제공하는 그런 UI나 그런 기능들 저희가 추가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화해서 하고자 하는 좀 목표가 있고요.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가격 할인만 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설득 포인트에 대해서 고객들이 납득. 가격 할인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고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만 가격을 정말 잘 최적화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상승분이 모든 프로덕트에 숨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찾아드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그 팀들이 대부분 좀 조그마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제품에만 너무 집중하고 프라이싱이나 이런 세일즈 테크닉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학학습 앱을 한 6, 7년 서비스를 하면서 뭐 신년 세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프로모션만 했을 때 굉장히 큰 이 업사이드가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앱에도 적용됐을 때 물론 등락은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매출 상승 폭은 얻을 수 있다고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POC를 외부랑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업수 이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미결제자를 타겟해서 마케팅 한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역차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와이프랑 마켓컬리 들어갔는데 저는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50% 쿠폰을 받고 와이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쿠폰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뭔가 숨길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면서 이렇게 옆에다 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하나씩 클릭을 똑같이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였을 때 쿠폰이 다 뜨게 하느냐 이런 문제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완전하게 동일하게 행동 패턴을 보였을 때 저희 머신러닝 모델은 둘 다 프로모션이 뜨긴 뜰 겁니다. 다만 그 이벤트 간의 시간 차 등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요소들을 봐서 쿠폰이 이제 안 뜰 수도 있고요. 안 떴을 때 이제 방금 케이스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10억 정도 되는 매출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UX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은 당신만을 위한 프로모션이다라고 해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주는 방식이 이제 소비자로부터 그런 컴플레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금 UX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한 300만 명 정도 서비스했을 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프로모션 나는 못 받았고 저 사람 받았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동시에 완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타날 확률은 극히 낮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없진 않습니다만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의 가격 검증하면 계속 오르듯이 그 쿠키를 삭제하고 하면 다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여행업계에서는 이걸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 사실 이거의 거의 끝판왕은 이 R&D 쪽에서는 우버가 제일 잘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가격이 다르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 상용화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UX 라이팅만 정확하게 잘 준다면 소비자들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활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가 인앱 퍼체이스 분야에서는 조금 선도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온오프라인 참관객 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의 채팅창 질문 입력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 질의 따로 없으실까요?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오정민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